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야구. 네, 유피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카데미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꾸며서 처음으로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지난주에 아카데미에 대해서 네. 저희가 사실 아카데미 하면은 어디서 좀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대화 주제가 되기가 네. 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최근 아카데미가 아니라 옛날 옛날 아카데미까지 아카데미. 얘기하면서 말이죠. 네, 저희가 좀 최고 또는 음. 되게 의외였던 거, 네. 나쁜 의미의 좀 의외였던 어. 거 이제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네,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나름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추락의 해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랑 좀 연결이 돼 있죠. 그쵸? 아무래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보니까 아카데미 그 추락의 해부가 아카데미 5개 부분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이렇게 후보에 올랐는데 거의 핵심 분야에는 다 올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그게 참 다행인 것 같고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수상 뭐 할 것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 수상할 것 같은 게 사실 아직 다 개봉된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는. 그쵸. 가요운 글쎄요. 것들도 네. 그렇고 뭐 패스트라이브도 아직 개봉 안 했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네, 개봉 그쵸. 안 했고요. 네. 추세를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조금 확률이 약간 조금 있어 보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쵸. 뭐. 작품상은. 네. 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그 감독 조합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나왔었죠. 거기서도 작품상이 오펜하이머가 수상을 했고 뭐 신인 감독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 상은 이제 패스트라이브의 셀린송 감독님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저는 추락의 해부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추락의 부 되게 재밌게 봤었고. 네. 사실 뭐 이제 칸 황금 종려상 받았잖아요. 그쵸. 영화가. 네.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 이제 후보에도 올라 있고 네.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일까 약간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고 아카데미도 후보 오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는데 네. 그렇게까지 된 걸 보니까 확실히 좀 작품성은 있나 보다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그 한 수상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거나 약간 좀 난해하다거나. 물론 저는 뭐 그런 영화들도 사실 뭐 거리낌 없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일단 네네. 조금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그런 좀 진입 장벽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보고 나서 느낀 게 좀 되게 놀랬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놀란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 잘 만들었을 줄 몰랐었고 이렇게까지 재밌을 줄 몰랐었어요. 네. 재미까지 네. 잡았다. 작품성이랑 대중성도 사실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예고편 없이 그냥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가서 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더 약간 좀 충격이 크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본 순간 영화 딱 끝나고 엔딩 자막 올라갈 때 딱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올해 첫 번째 별 5개 만점 영화다. 근데 그럴 만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그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해외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작년으로 따져봤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자 하면은 저는 못해도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멘땅 라디오에서도 추천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3만 돌파, 4만 돌파, 네, 5만 돌파, 이제 6만 돌파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흥행이 잘 되고 있죠. 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10만 관객까지 돌파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카데미 아까 제가 뭐 후보 리스트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실제로도 그 아직 안 본 상태긴 하지만 추락의 해부가 작품상을 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오펜하이머가 탈 것 같긴 하지만 그럴 것 그 같아요.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작품상을 타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였고 무엇보다 각본상은 못해도 각본상을 줬으면 네. 좋겠어요. 각본상 확률은 조금 있거든요. 그나마 각본상이라도 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우주연상도 저는 산드라 윌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우주연상은 사실 저도 이분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영화를 맞아요. 보고 너무 잘해서 여우주연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두 안 하고 영화를 봤었어요. 네.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거 여우주연상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저는 산드라 힐러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우주연상은 솔직히 물론 저기
플라워 킬링문의 그 릴리 글래드스톤이 네, 그거 강력한 한번, 후보고 네, 네. 봐보도록 한번 할게요. 볼까요?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한번 봐보죠. 네. 그 아네트 베닝이 야드인가? 네. 야드라는 나이에드라는 네. 영화인데 네, 그 영화로 후보에 올랐고 뭐 릴리 글래드스톤이 킬러즈 오브 더 플라워문으로 올랐고 산드라 윌러, 수라기에브 그리고 마이스트로의 캐리 멜리건 그리고 뭐 풀팅스 우리 가연 것들의 엠마 스톤이 후보에 올랐는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역시 가연 것들의 엠마 스톤이랑 플라워 킬링문의 릴리 글래드스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릴리 글래드스톤은 네. 뭐 연기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엄청 돋보이지는 않았어. 네. 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슈 그 인디언 그 나라 최초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아무래도 좀 인종적 배경. 네, 인종적 배경과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그 이런 지금 전 수상 결과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이 그 연기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 있고 엠마 스톤이야 뭐 연기 최근에 이제 물이 올라서 잘 하기 때문에 후보에 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일단 안 봐서 평가를 못하고 네. 고려한다 치더라도 그걸 배제한다고 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산드라 윌러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연기가 정말 어려운 연기고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법원 장면 있잖아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빠와의 관계,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그 아들 앞에서 이제 말해야 되는 부분 나올 때 그때 본인이 예민한 상태로 최대한 그 뭐지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도 하면서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괜찮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괴롭다는 표정을 보여주는 연기가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뛰어나거든요. 네. 이 장면 하나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뛰어나거든요. 이 배우의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산드라 윌러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일단 추세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파전, 네, 릴리 글래드스톤이랑 엠마 스톤 중에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산드라 휠러가 못 받으면은 사실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다른 시상식인가에서 수상하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SNS로. 그래서 잘됐다. 이거 아카데미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이게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배우 조합상에서 수상을 한 배우가 네. 그대로 아카데미로 연결이 되고 감독 조합상에서 수상을 한 감독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게 좀 옛날에는 그 골든글러브가 바로미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조합상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야지 보는 맛이 있지. 일단 좀 패턴이죠. 네. 그냥 이 시네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저 감독 조합상에 탔으니까 얘 아니면 얘가 타겠네. 아니면 얘가 타겠네 100%야 100%. 이렇게 말할 때마다 좀 허무해요. 시상식이고 누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탔다 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탈 거야. 얘 탔네.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근데 산드라 윌러를 응원하는 이유랑 킬리안 머피를 응원하는 이유랑 약간 비슷한데 보통 연기하면은 좀 세고 돋보이고 강하고 이런 거를 해야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죠. 네, 인식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거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연기긴 한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절제하는 연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안 돋보일 수가 있어요. 산드라 휠러의 연기나 킬리안 머피의 연기가.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 얘기로 네.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긴 하죠. 그쵸. 네. 영화 오프닝 타이틀 뜰 때 네. 그 수많은 스틸컷 사진들이 나오는데 남편이랑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잖아요. 네. 한참 좀 돈독했을 때 돈독했을 연애할 때. 시기 그쵸. 같은 연애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심지어 이 영화가 보면은 그 티저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그 종류별 포스터에도 이 포스터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 스틸컷을 모델로 한 포스터도 있을 정도인데 이 스틸컷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진 가운데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 두 남녀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틸 사진이고요. 그리고 엔딩 때도 이 사진이 한번 강조가 되고 엔딩 장면이 나와요.
뭐 이건 엄청난 스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스틸 사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항상 느꼈어요. 그걸 그 생각이 났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긴 한데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떠올려 보라고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그쵸. 이 스틸 사진 계속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아무리 친한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이 그쵸. 사람들한테. 예.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무뎌지고 이제 관계가 예전만 못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인간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뭐 그러고 나서 결말이 심지어 안 좋았다 치면은 그럼 그 관계가 잘못된 건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라고 보는데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이 여자가 뭐 지금은 남편도 이제 짜증나고 서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법정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 를 보여주면서 그걸 관객들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한테도 저런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스틸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네. 죽고 나서 네. 잘잘못을 좀 따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법정 장면이.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되게 칼 같잖아요. 법정 같은 경우에. 그쵸. 네,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네. 네가 잘못한 거야. 음. 이런 규정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법정에서는. 네. 이제 뒤에 이제 녹취록이 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얘기했던 식사하면서 했던 그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네.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사실 부부 관계라는 게 네. 애증 섞인 관계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조금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이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원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선악관계 좀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쵸. 네, 근데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는 그걸 따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하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억지로 다 들추고 나누고 막 네. 이렇게 서로 그냥 헐뜯는 것까지 헐뜯는 과정이잖아요. 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네. 부분이. 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기도 했어요. 마치 이 영화 제 두 번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보면서 느낀 거는 그 고 이성균 배우가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은 이 주인공도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과연 저 남편을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과거를 떠올려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쵸. 거죠. 고 이성균 배우도 마찬가지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대중들과 주변 뭐 사람들 중에서는 나뉘겠지만 좀 자극적이고 비난적인 부분만 계속 보고 있었겠고 네. 그 이후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 부분이 낙인이 찍혀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낙인 효과? 그냥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 이성균 배우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보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추리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쵸. 뭐가 애매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정의를 내리고 싶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추리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녹취록 장면에서는 처음에는 녹취록을 보고 둘 중에 누가 잘못했을까? 몸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쳤고 누가 진짜로 때린 거고 뭐 얘만 때렸나? 양쪽 다 때린 건가? 막 그거를 막 추리를 하면서 봤거든요. 처음 볼 때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이 남편이랑 싸우는데 남편이 일부러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면 첫 번째 볼 때 느낌이라면 아 남편이 잘못했네, 와이프가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두 번째 바라볼 때 다른 점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그런 감정을 갖게 됐을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네, 얼마나 서운한 거라든지 좀 이 둘 사이에 좀 불편함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쵸. 그게 조금 네. 추리가 되기는 하죠. 근데 그게 그 모든 게 아내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 아예 말려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와이프가 잘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두 번째 볼 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뭐 울고 그름을 나누는 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진실의 문제라든지 네. 이성균 배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또 떠오르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가 또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겁고 우울하고 진지하고 어두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지루하다 하는 그런 지루한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유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재미로도 볼 수 있는 영화. 재미로도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냥 진짜 단순하게 범인이 누굴까? 저 사람이 범인인가? 범인이 맞을까? 아닐까? 그런 추리하는 재미로 보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법정 드라마 장면에서 너무 진지하고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루즈해지지 않게 재밌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검사 그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검사가 되게 촐싹맞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도 재밌어요. 막 일부러 막 깐죽거리고 네. 막 이거는 이래서 저런 거예요. 트집 잡는 트집 잡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보면서 그것만 그 감초 역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숨 쉴 구멍이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좀 루즈하고 지루할 수 있는 그 이 영화에서 네. 숨 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선입이 안 갖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가 나와요. 네, 강아지가 강아지도 나오는데 가족이죠. 가족이죠. 가족인데 네. 강아지가 또 되게 중요한 의미 또는 장치로 등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강아지가 중요한 게 전 심지어 이거 극장에서 보면서 제 뒤에 네. 아주머니 관객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중간에 그 약간 이 개가 죽을 뻔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나올 때 그 뒤에서 감탄사가 연발을 하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강아지 어떻게 하는데 이제 강아지가 이게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렇게 막 박수 치고 강아지 연기 너무 잘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관계 흔치 않은. 그러니까 네. 뒤에 아주머니 근데 되게 약간 신나신 것 같아요. 막 진짜 안방에서 주말 연속극 보듯이 이렇게 막 반응을 막장 해주셨는데 들어. 네.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리액션이 나올 정도로 네. 강아지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맞아 이거 영화였지 이제 생각났어요. 네, 이거 가짜지 연기지 약간 이제서야 생각날 정도로. 근데 진짜 실감나게 네. 잘 연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로 강아지 연기가 뛰어납니다. 강아지 연기가 뛰어나고 강아지가 상징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강아지가 아버지 같아 이 남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영혼이 이 강아지한테 네. 들어가서 그 강아지의 그 영혼의 눈으로 저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비슷한 장면도 나오는데 이 장면이 그 장면 개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었고. 맞아요.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위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장면 볼 때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마치 이걸 추리극 버전으로 본다면은 네가 범인이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내에 대한 서운함, 원망 섞인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뉘앙스도 좀 받았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네. 보면서 강아지가 약간 남편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제3자 입장에서 본 것 같은 관객의 느낌인 것 입장에서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초지종을 은근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스포일러 좀 할게요. 네. 스포일러 알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이 조금 약을 먹었었는데 네. 그걸 토했던 걸 먹은 거잖아요. 네. 강아지가.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 있었고 자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당할 뻔한 대상이기도 하고 그쵸. 하니까 네. 자초지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대인 것 같아요. 강아지도. 네. 그런 점에서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어차피 스포일러 이렇게 하게 된 마당에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 아내가 침대에 누워요. 근데 그 침대 위로 이 스누비라는 강아지가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 좀 보면서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영화가. 네. 왜냐면은 그 영화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도 그 여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같이 누워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기도 하니까. 그쵸? 부부 얘기고 남녀 얘기고 사랑 얘기. 그리고 또 진실 공방 얘기기도 하고. 그쵸? 사랑에 관한 얘기. 그러네요. 그 법정 장면에서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쵸.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하는 장면을 소리로 듣는데 처음 볼 때는 이게 되게 누가 때렸지에 집중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몸싸움 누가 때리고 맞았냐 그거에 집중을 한다면은 오히려 내용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오가는 검사랑 변호사는 오히려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네, 맞아요. 그 측면이 또 재밌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부의 그냥 현 상황, 현실로만 냅두면은 뭐 잘잘못 피해자 가해자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걸 법정에서 사실관계 나누고 네. 피해자 가해자를 확실히 나눠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좀 애증 섞인 부부관계를 좀 파헤쳐 놓는, 흐트러 놓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 맞아요.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쵸. 이 추락의 해부 자체가 네. 추락의 해부, 이 사건에 대한 해부, 사건에 대한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법정에서도 뭐 이렇게 추락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어떤 확률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확률이 있다. 살해를 했을 확률이 피가 있다. 튄 방향. 네, 피가 튄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살해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자살을 혹은 사고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추락의 해부가 알고 보면은 그런 사건에 대한 해부를 하는 것 같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에 대한 해부처럼 그쵸.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 남편과 저 아빠는 과연 어떤 심정이고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해부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요. 각본도 되게 훌륭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각본이 눈에 제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나누는 각본이 네. 좋지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 나누는 대화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그 변호사랑 나누는 대화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변호사랑 뭔가 약간 과거에 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친하게 지내는데 뭔가 묘한 친구도 아닌 것이 뭐 이성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모호한 뭔가 있을 것들이 것 있어. 같아요. 예, 뭔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둘이 이제 중반에 밤에 밖에 나와서 불 피워놓고. 술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이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나는 강아지 종류 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강아지 어떤 종이 닮았는지 뭐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 이렇게 닮은 동물이 안 떠오르면은 그쵸. 없으면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 누구 닮은 것 같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믿을 수 없구나. 이 사람을 믿지 않는구나. 거기서 이제 둘의 관계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게 보여서 긴밀해지지는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런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각본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이 영화가 최고였다. 별 5개 만점이었다. 그리고 뭐 아카데미 산드라 윌러 연기 너무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여우주연상을 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리고 이 영화가 추리 영화기도 하지만 그 한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을 감정을 헤아려 본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추락의 해부 사실 막 엄청 기대한다거나 많이 알아본 영화는 아니었었는데 네.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이 많이 컸던 그런 영화였어요. 네,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별 5개를 줬던 영화는 꼭 한 번 더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너무 좋았고 이미 2번 봤는데 네. 뭐 시간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꼭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하게 되는 긴장감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2번째 볼 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캐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봤는데 네. 뭐 너무 깊게 분석하기보다는 네. 뭐 느꼈던 감정들, 내가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뭐 라이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이 그렇죠, 영화. 많죠. 뭐 너무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화나 소재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은 더 항상 늘 그렇듯이 영화에 관해서 뭐 가볍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좋은 방송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